요즘 들어 젊은 나이부터 치매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의 여러 전조 증상과 위험 요인을 미리 알아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치매 위험 요소들을 치매 걱정 없이 100세 살기라는 책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첫째, 귓불 주름. 귓불에 주름이 있으면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경희대 대학병원의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 때문인데요.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471명과 정상인 234명을 대상으로 귓불에 주름이 있는지 조사했더니 정상인의 경우 44%,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59.2%에서 귓불 주름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는 56.2%, 치매는 62.3%였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는 50.6%, 피지라 혈관 인지기능 장애의 경우 71%에서 귓불 주름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MRI와 베타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통해 귓불 주름과의 관계를 유추해보면 대뇌의 소동맥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귓불 주름이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1973년 뉴 잉글랜드 의학 잡지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지금은 제한자의 이름을 따서 프랭크 징후라고도 부르는데 문제는 주름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들미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옳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에콰도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경동맥의 칼슘 농도와 귓불 주름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대뇌 동맥의 죽상 경화증과 귓불 주름이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귓불 주름이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했는데요. 몬트리올 인지 검사 결과와 주름은 주로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귓불은 얼굴이나 팔등과 같이 자외선에 쉽게 노출되어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귓불 주름이 나이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색소 침착 이상, 늘어짐은 귓불의 진피 조직에 있는 탄력 섬유나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의 특징적인 증상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심하게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상태에 접어들고 걱정할 정도로 한참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숨을 몰아쉬면서 요란하게 코를 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는 자면서 뒤척이거나 심하면 발을 차기도 하는데 복압이 상승하면 오줌을 지리기도 합니다. 자면서 자주 호흡을 멈추다 보면 잠들었던 뇌가 깨어나면서 각성 상태가 되는 수면 분절 현상이 나타나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튿날 낮에 졸리거나 심한 피로감으로 일에 집중할 수 없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성격도 변해서 공격적이거나 불안감과 우울 증상이 생기고 남성은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대사증후군이 이어지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3분의 1이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 환자의 3분의 1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정도로 이 두 질환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타이완의 연구진은 40세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 1,414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는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환자에 비해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 보건과학센터의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확률은 건강한 사람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을 때 이미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떨어진 수면의 질, 되뇌 혈류의 변화,
세포의 해독 작용의 변화 등이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된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조기에 나타나게 만든다고 추정하였으며 양압기를 사용하여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시키면 알츠하이머병의 발현을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수면 무호흡증이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가 생길 위험을 높인다고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이비인후과 등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성 난청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미국 유타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진은 65세 이상인 노인 4,463명에 대해 청력 감소와 치매 발생의 관련성을 3년 이상 추적하면서 관찰하였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치매가 없었는데 그중 836명의 청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력이 떨어진 사람 가운데 16.3%는 치매가 발생하였고 청력이 정상인 사람은 12.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청력이 손실된 사람들에게 치매가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 기간은 10.3년이었는데 청력이 정상인 사람 가운데 치매가 생긴 사람은 11.9년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력 손실은 치매가 생길 위험을 27%까지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 국가건강보험자료에 등록된 연령, 성별, 상병 등의 요소를 보정한 4,013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청력 감퇴와 치매 발생의 위협을 조사하였더니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30% 정도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청력 감퇴가 있으면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많으며 위험의 정도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잘 들을 수 있어야 인지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 감퇴로 인해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로 진단되어 치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력에 문제가 생기면 청력 검사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보청기를 비롯하여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후에 생길 수 있는 치매의 위험도 같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은 뇌졸중 후 치매가 올 수 있는 독립적인 변수일 뿐 아니라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함으로써 임상적으로 뚜렷한 뇌졸중이 없더라도 혈관성 치매가 올 위험이 높습니다. 1999년에 발표된 로테르담 연구에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가 올 위험이 2배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2006년 네덜란드의 의과대학의 신경과 연구진이 수행한 광범위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당뇨병을 가진 환자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았습니다. 물론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당뇨병이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세밀한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동방대학교 연구진이 2010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의 발생률이 2배로 높았습니다. 혈관성 치매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병리학적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단독으로 오거나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소견이 동반되었습니다. 최근 당뇨 환자에게 알츠하이머병이 위험이 높은 이유를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벽의 당화가 가속되면서 혈관의 관류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알츠하이머병의 경과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변화가 심하지 않아 뚜렷하지 않았던 증상이 분명해지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 역시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큼 당뇨를 예방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은 물론 치매 예방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치매
치매에 좋은 음식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최근 홍삼이 치매 환자에게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의료원 신경과 허재혁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홍삼을 투여하였더니 기억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14명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2주에 걸쳐 매일 4.5g의 홍삼을 투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전두엽 기능검사 점수는 홍삼 투약 전에 평균 9.07점이었던 것이 투약 후에는 10.5점으로 높아졌고 우측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에서 측정한 뇌파 가운데 알파파의 양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알파파는 기억과 사고와 관련한 뇌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이런 결과로 보아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홍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사업 등을 통해서도 인삼의 효능이 꾸준히 연구되었습니다. 기억 장애를 유도한 흰 쥐에게 백삼 분말을 먹여 기억력 개선 효과를 관찰한 농촌진흥청의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연구진은 트리메틸틴을 흰 쥐의 복강에 주사하여 기억을 손상시켜 실험에 이용하였습니다. 실험군에게는 백삼 분말을 매일 1회씩 3주간 먹였습니다. 실험 결과 백삼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기억 증진과 신경 보호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인삼이 신경 조직의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삼의 주 성분이 가지는 항염증 효과, 항세포사 효과, 항산화 효과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혈관성 치매에 대해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이런 요소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홍삼은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를 생성하는 효과를 비롯하여 기억을 생성하는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를 증식시키는 효과,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이상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손상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효능은 앞서 홍삼을 투여받은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결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매 걱정 없이 100세 살기라는 책을 바탕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소개해드렸고 저의 견해로 재해석되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못 듣는 남편 밉다 째려만 보지 마시고 손잡고 나들이 겸 치매 검진 한번 다녀오세요. 60세 검진은 무료랍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볼 수 있으며 선별 검사 이후에 경도 인지장애, 치매 의심자에게 치매 정밀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주고 필요시에는 병원을 통한 진단검사 및 간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소중한 건강정보 나눠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정보 많이 얻으셨죠? 이 영상 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산책을 나가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치매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